첫 번째는 예너 강세에 따른 환차익도 먹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뭐 어떤 논리였죠?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줄어든다는 건 미국의 금리가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금리가 내리면 미국의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너 표시 미국 국채 ETF라는 거는 결국 두 가지 테마다. 첫 번째는 예너 강세에 따른 환차익을 노리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전반적인 금리가 내려가는 것에 따른 채권 가격도 상승도 기대한다. 그래서 예너 표시 미국 국채 ETF는 이 두 가지 환차익과 채권 가격 상승을 동시에 노린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아마 질문이 있을 거예요. 왜 굳이 미국까지 건너가서 이렇게 투자하니? 그냥 일본에 있는 국채 투자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 주실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일본 국채는 뭐냐면은 JGB거든요. JGB. 일본 거버먼트 본드에서. 근데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일본은 금리를 올릴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너라 해서 일본 국채를 투자를 하면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을 손실을 보겠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채권 투자하시면 오히려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가격 손실을 볼 거고, 반대로 금리 누가 내릴 거냐면은 미국 쪽에 내릴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채권을 투자를 해서 예너로 수익을 가져오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놓을 수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예너 표시 채권 ETF의 어떤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왜 일반 금융기관에서 이걸 다 설명해 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먼저 통화 설명드릴게요. 통화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원화 대비 예너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한때 원화 대비 예너가 1200원까지 갔던 게 지금 예너가 많이 급락해서 한 8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결국 앞으로 예너가 강세로 가면은 어떻게? 이게 800원이 1000원 되고 1200원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심플한 컨셉으로 보는데 사실 그렇게 심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가 한국어 예너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예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원 달러, yen, 이게 요 각각이 합성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세 가지 통화가 맞물려 있는데, 세 가지 통화를 좀 어떻게 투자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볼게요. 제가 요거 그래프가 빠져 있는데 지금 하나 제가 직접 그리면서 직접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말씀 좀 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여기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제가 좀 없게 하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저희가 예너 표시로 되어 있는 미국 채권 ETF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 복잡한데, 비록 일본에 투자를 하지만, 일본에 상장된 ETF 투자하지만 투자 대상은 미국 채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년에 TLT 미국 금리가 많이 내려서 미국의 장기 국채가 투자해서 이게 한 20% 낮다 가정합시다. 근데 이게 달러로 만든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채권 가격이 한 20% 올랐다. 그리고 또 예상이 만약에 내년에 저희가 예상한 대로 맞아서 달러 대비 엔화가 강세로 갔어요. 그래서 달러 대비 엔화가 한 20% 정도 강세로 갔다. 그렇게 보고, 또 반대로 원화 대비 엔화도 강세로 갔다. 그래서 원화 대비 엔화가 한 10% 정도 올랐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 투자 손익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좀 어렵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국채 ETF가, 그러니까 미국 채권 시장이죠. TLT가 한 20% 올랐어요. 금리가 내려서 20% 올랐고, 반면에 또 저희가 예상한 대로 예너, 그 달러 대비 예너 가치는 한 20% 올랐다.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화보다도 한 또 10% 올랐다. 이렇게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옌 달러를 해칭하지 않고 다 환율을 풀어놓고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과가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한 20% 났죠. 근데 우리는 이 수익을 일본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일본으로 가져오는 동안에 달러 가치가 20% 하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엔화로 환산해 보면 20%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20% 손해를 보고, 반면
원화 대비 예나 또 10% 올라갔으니까 한 10% 수익이 났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예나와 달러를 해칭하지 않고 투자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나온 수익을 일본으로 가져오는 동안에 환차손을 다 입어요. 요렇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예상한 수익보다 수익이 좀 작을 수가 있어요. 비록 원화 대비 예나와 강세로 가서 요 수익은 가져올 수 있겠지만은 미국에서 투자한 수익을 20% 채권 수익 났는데 만약 해칭을 하지 않는다면은 환차손을 입어서 생각보다 수익이 작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은 결국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 게 예나가 달러 대비 내지 원화 대비 강세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투자하셔야 된다면은 예나와 달러를 이렇게 해칭을 걸어놔야 돼요. 해칭을 걸면은 미국에서 나온 수익을 고스란히 일본으로 들고 올 수 있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겁니다. 해칭, 옌 달러를 해칭한다면은 만약 미국 채권 투자에서 20% 수익이 났고 해칭을 했으면은 환차손 안 입잖아요. 환차손 안 입고, 그리고 요 20% 나온 수익을 또 원화 대비 예나 강세로 간 10%까지 옮겨서 토탈 30%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예나 표시 미국 국채 ETF를 투자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달러 대비 예나 강세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따라서 달러 대비 예나는 반드시 해칭을 걸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펀드가 예나 대비 예나 표시 해칭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컨셉이다. 요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해칭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예나가 강세로 가더라도 오히려 환에서 다 이렇게 상세해서 수익이 많이 안 나올 여지도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반드시 해칭 여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근데 해칭은 공짜가 없어요. 해칭 조금 말씀드리면은 일본 같은 경우 이렇게 금리 낮고 미국 같은 금리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저금리 국가에서 고금리 국가로 통화를 해칭하면은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지불해야 돼요. 즉 양국 간의 금리 차이만큼 해칭 비용이 발생해요. 실제로 한 4%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서 미국 달러를 해칭하고 그러면 미국 채권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해칭 비용이 한 4% 정도, 4, 5% 정도 녹아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예나 표시 미국 국채를 투자한다는 거는 결국은 예나 가치와 미국 국채 금리 가격의 방향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생각보다 예나 표시 미국 국채 ETF들이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장기 국채, 미국의 중기 국채, 미국의 단기 국채, 모두 다 다양하게 일본에 상장된 예나 표시 미국 국채 ETF도 많고요. 또 어떤 채권들도 있냐면은 미국의 모기지, 그러니까 예나 표시 미국 채권에 미국 모기 채권도 있고 또 미국의 하이드 채권도 있고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 채권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예나 강세에 만약 투자를 한다는 건 좀 긴 호흡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미국의 장기 국채에 몰빵 치는 것보다는 기간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로 투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내년 중반부터 미국 하이리 채권이 턴어라운드를 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하이리 채권도 투자를 하셔야 될 거고, 또 나중에 이머징 마켓 채권도 투자를 하셔야 될 거잖아요. 즉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예나 표시 미국 국채 미국 채권 ETF 투자할 때 어떤 한 종목에 몰빵 치지 마십시오. 좀 다양한 채권에 분산 투자하고요. 특히나 또 중요한 거는 미국의 어떤 채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또 하이리 채권, 이머징 마켓처럼 이렇게 리밸런싱도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좀 긴 호흡의 예나 강세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미국 채권을 투자하는 이 포트폴리오도 좀 이렇게 잘 리밸런싱과 포트폴리오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예나 표시 미국 국채 ETF를 좀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거양득의 전략이다. 즉 예나 가치가 상승을 하는 것과 미국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쪽에 투자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투자 리스크도 동일한 겁니다. 만약에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면은 둘 다 터지는 거죠. 그죠? 미국 채권 투자했는데 미국에서 수익도
그 채권에서 터질 수 있고 반대로 예너가 더 약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자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환해증이 필요하다. 달러 대비 예너화는 막아놓고 투자하셔야 된다. 만약에 이 달러 대비 예너화가 해증이 안 걸려 있으면은 미국에서 채권 투자할 때 성과 설령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예너가 강세로 가버리면 해증을 하지 않으면 예너화로 환산 수익일 때는 굉장히 환차손을 입을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그 통화 가치라는 게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즉 통화 가치는 미국과 일본의 양국 간의 거시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변수이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런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일본 통화가 약세로 가니까 투자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국 간의 거시 경제 환경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통화 관련되어 있는 미국 채권 투자는 단타보다는 적어도 한 1년, 1년 반 이런 좀 긴 호흡으로 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냥 미국의 예나 표시 미국의 장기 국채만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과 달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까 방금 예시로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ETF로 좀 분산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요게 뭐 하일드나 이머징 마켓 채권도 리밸런싱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데 우리가 어려운 것만큼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땀 흘리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공부하시는 효과도.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제가 지난 7월 달에는 제가 너무 빠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예나 표시 미국 국채를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도래하였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는 우리가 좀 투자할 필요가 있고 있는데 근데 단순하게 미국 장기 국채 몰빵 그리고 통화 열고 또는 통화를 해칭하더라도 장기 국채 몰빵 이렇게 단순한 개념으로만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아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환해증도 필요하고 또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리밸런싱도 좀 필요하고 또 호흡도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